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 왔어요. 자, 오늘은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할 거예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 자, 우리가 알고 후한 멸망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그 위초고 삼국지 아니야, 삼국지 위초고 시대. 위초고 시대가 성립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위초고 이후로 너무 짧아. 위초고 사실 삼국지 역사는 그 끝나고 위나라가 끝나고 위초고 시대가 끝나고 진이 통일을 했어. 앞에 그 진시황제 진나라랑은 한자로 틀리고 달라요. 이게 280년에가. 자, 그 이후로는 5호 신juk 시대가 펼쳐지면서 5호 흉노갈저 선비 흉노갈저 선비의 국방민족과 하북지역 여러 국가가 확립되면서 진황실의 창장강 이남에 건강 헬스 말고 나중에 동지는 건국해요.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는데 남북조 시대는 이제 북이 일명의 선비족이 화북지역에 통일하면서 훈문제 때 로양 천도 및 헌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선비족 복장 금지나 한화 등 황족 문화를 수용했고 선비족과 한족의 호환을 융합했어. 그리고 남조에서는 북조, 남조, 토착민과 이주민의 대립이 있었으며 민배 왕조 교체가 이루어져서 송제, 양진 이렇게 이어졌다. 그 송은 나중에 그 송이나 달리는 거. 위진 남북조의 시대 사회와 경제로서는 사회 모습은 국품 중경제의 시스템을 쓰면서 청촌의 인재를 선발해서 점차 능력보다 가문을 중시했다. 가문. 문벌 귀족 사회였다.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강남 개발 본격. 강남구 강남 개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북위의 균전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문화 청담 사상 같은 거는 했고 뭐 불교, 도교 뭐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여러 나라 이런 시대가 끝나고 수문제가 남북을 통일해 589년에 6세기 때 이제 6세기 와서는 수문제가 나라를 통일해서 뭐를 세웠다? 수문제가 수나라를 세웠다. 알죠? 수는 다. 수문제 때 국분중제 때 폐지했어. 그리고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고 균전제, 조용제, 부병제를 정비했다. 그러다가 수영제 들어와서 대운하 건설하고 뭐 이것저것 대회 건설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수영제가 막 토목공사를 크게 벌이고 전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게 뭔가 욕심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고구려를 계속 침범했고 고구려는 막아냈고 이제 고구려와의 싸움이 계속 치러지면서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말했듯이 대규모 토목공사와 전쟁 등 때문에 618년에 얼마 안 가서 바로 멸망했다. 거의 약 30년? 30년밖에 안 가서 수나라가 30년밖에 수영제 때 멸망. 그러다가 이연 고조 당고조 618년에 당고조가 장안을 수도로 삼고 장안을 수도로 삼고 당고조가 당나라를 세웠다. 자, 당의 발전 당태종, 당고종, 당현종 이렇게 주요
왕들인데 먼저 당태종 우리가 아는 그 이세민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가 고구려와 백제가 있고 거의 뭐 무너져가는 이제 거의 세태하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서 신라가 이제 거의 저거 하려고 그러죠. 이거 통일하려고 하는 그 무조 통돌궐 정복했고 율령체제를 정비했다. 정치적 변형은 정관의 치 하면 당태종이야. 정관의 치는 당태종. 정관의 치는 당태종이야. 당태종 이세민. 그 다음에 그 아들 당호종은 서둘골 정복했고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어. 드디어 이때보다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당현종 때까지 좀 가서 당현종 때 가서는 이제 경제 발전을 했으면 이번에는 개원의 치. 당현종은 개원의 치. 당현종은 개원의 치. 개원의 치. 그 당현종 하면은 그 알죠 그 양귀비 그 이야기. 어쨌든 뭐 후기에는 균전제나 부병제는 그 사회 경제적 혼란 발생했으며 주변 민족의 위협이나 돌궐, 토반, 위구르 등의 주변 민족 위협이 있었으며 현종 때 안사이 난 이후에 절도사의 독자적 세력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치가 약화됐고 장원이 확대됐으며 875년에서 884년 황소의 난동으로 급격히 쇠퇴하다가 결국은 절도사 주전충에게 907년에 멸망했다. 주전충에게 907년에 멸망했다. 그 이후로는 5대 19시대가 전개됐다. 이거 끝이 아니에요. 자, 통치제도는 있었고, 뭐 삼성육부 있었고, 농민집에는 균전제, 조용제, 모병제. 이제 8세기경에 이제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모병제를 시행했다. 안사에 난 이후에는 양세법을 시작했어요. 양세법. 당태종은 양세법. 당나라는 양세법. 이제 정복 지역에 도호부도 설치했으며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 정책을 실시했다. 그 도호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안동도호부, 계림도도부 설치한 거 그런 거. 이제 사회 문벌 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고 화권 삭제했으며 귀족사회가 형성됐다. 바닷길을 통한 국제교류가 활발했고 수도인 장안과 대도시의 가공 유학생과 상인 등은 왕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제 학문 분야에서는 과거제에 힘입어서 유학이 발달했고 공영다른 오경정이 편찬 훈고학이 집대성했으며 과거 수험서를 활용했다. 불교, 도교, 불교에는 인도주의 경제 수입이나 번역, 선종 등을 이행했고 도교로서는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했고 외래 종교로서는 조로아스터교나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 교, 뭐 마니교, 뭐 말도 어려워. 그다음에 문해, 이백두보 등 신, 활약, 당삼체 유행, 당삼체 약간 좀 당삼체라고 당나라는 이게 좀 유명해. 당삼체 뭐 아까 무슨 기술인가 봐. 기술, 공예 기술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일본. 오늘 그거 팔이 아픈가 봐요. 좀 빨리 해. 어때? 팔이 아파. 이거까지는 일단 그냥 이건 안 날 수가 없어. 일본 고대 국가. 일본 고대 국가. 자, 일본 고대 국가는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그 다음에 해안 시대. 해안 시대. 야마토 정권은 4세기경에 성립됐으며 중국과 코만도의 유학, 불교 등을 수용했고
6세기에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는 쇼토쿠 태자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불교 진흥 실시했다. 근데 아스카 문화 발달. 한국 사람에서 많이 조금씩 들어왔죠. 그래서 600년부터는 견수사나 견당사. 견수사는 그 약간 좀 견수 수나라 관련됐고 견당사는 당나라 같이 그 교류했다는 거. 7세기 중엽에는 당리의 율령 체제 도입을 통해서 국왕 중심 통치 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게 뭐예요? 다이카케신. 7세기 다이카케신. 그리고 7세기 말에는 국호와 천황 칭호제 이때부터 7세기 때부터 일본은 국호 일본이라는 상했어. 일본. 이때부터. 그리고 천황을 사용했다. 이때부터 천황. 그 필요한 그 천황. 그러다가 이제 나라 시대는 8세기. 거의 8세기. 6세기 초에는 초나라 지역에서 6세기 초에 나라 지역에서 헤이조교를 건설하고 천도를 해서 헤이조교 수도 이름이 헤이조교. 옛날 시대의 이름을 나라를 헤이조교라고 했나봐. 헤이조교. 견신라사를 파견해서 율령체제가 성립했고 불교가 융성해서 도다이사 대불성경과 불산. 저기 옛날에 19년도에 그 일본 갔을 때 거의 다 불교 다 관련된 유물만 있었다. 거기에 나라. 완전 불교박물관. 고사기나 일본 서기 민학진 생천했으며 근데 해안 시대는 거의 8세기 말에서 12세기에는 8세기 말에서 12세기 말 거의 후반까지 8세기 말에 해안교로 정해 8세기 말에 해안교로 정해 해안교로 천도. 해안교가 어디냐? 지금의 교토. 귀족과 호족이 장원을 확대했고 지방에서 무사계층의 성장이 시작했습니다. 9세기 말에 견당사 파견을 중지했으며 국풍문화 발달 고유 문자인 가나사요. 국풍문화 발달 가나사요. 고유 문자 가나. 그리고 와카 유행. 주택 관복에서 일본 등 특색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 여기까지.